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중에는 하락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뒤집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72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좀 더 돼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51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상황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900억 원, 그러니까 오늘 한 3천억 원 가까이를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5,600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저희가 크게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주가 그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히어로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나 마감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잠시 살펴봤고요. 더욱 자세한 내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어제 종가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간 건데요. 뉴욕 증시가 저금리 기조 지속 기대감으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마감했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25로 약보합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졌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장중에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726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연중 최고치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된 순간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510선을 지지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8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개인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속에 상승폭을 다소 늘렸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510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외국인과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한 하루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어제 사상 최고의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놨던 삼성전자가 어제 약세를 마감한 이후에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1% 하락한 85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밖에 현대차도 역시 0.7% 하락했고요. 그간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IT 대형주, 자동차주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밖에 신한지주와 KB금융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IT 대형주죠. LG전자도 3%나 급락했고 하이닉스 역시 3.5% 조정받으면서 27,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0.9%, 1%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9% 조정을 받은 반면에 2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이 0.8% 상승했고요. 태웅이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108억 원 규모의 풍력부품 공급 계약을 설정했다는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욱이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동서가 0.15% 상승했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0.7% 올랐고 네오이즈게임즈는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어제 종가 수준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계 창고에서 매도 주문이 유입되는데요. 그간 많이 올랐다는 기대감에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가 2% 조정을 받았고요. 좀 전에 살펴봤듯이 LG전자 역시 3% 하락, 하이닉스가 3.5% 조정받았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오늘도 1%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1%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석유, 화학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G화학이 2.8%나 급등하면서 25만 7천 원 선에 장을 마쳤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3.7%나 올랐는데요. SK에너지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금을 비롯한 동과 아연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을 필두로 2% 상승했고 풍산도 6%나 급등하면서 2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화공영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00% 무상 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특수건설도 4% 올랐고요. 그밖에 홈센터가 5% 급등, 삼목전공도 6%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삼호개발과 동신건설 등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카드와 스마트폰을 겨냥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스마트 카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날이 0.5%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상승분을 다소 줄였습니다. 그밖에 이루온과 에이텍도 4%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인도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는 9일에 3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영우통신이 4% 올랐고요. 기산텔레콤은 상한가까지 급등했고 동원시스템즈 역시 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3D 관련주 중에서 잘만테크가 프랑스 르노사의 3D 거만 장비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잘만테크를 중심으로 3D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잘만테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KDC 역시 8% 급등했는데요. 3D 대표주로 불리는 KDC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3D 관련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HMC 투자증권 김중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호재 그리고 악재 살펴보도록 하죠. 네, 뉴욕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금일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0.51포인트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200억이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프로그램도 5천억이 육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펀드 한매에 따른 코스피 매물 장벽이 상당히 두터웠던 걸로 판단됩니다. 결국 최근 증시가 펀드 한매 영향으로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금일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 5천억 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신은 투신권은 한 6천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던 걸로 판단되고요. 이는 결국 주식형 펀드 한매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금일 호재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을 재확인했고요. 위험관리 선호 강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금일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금일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나타난 점은 크게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악재로는 펀드 한매 지속에 따른 투신권의 순매도인데요. 최근 주식형 수익증권의 순유출을 좀 살펴보면 2월에는 2조 1,660억 원이 감소했고 4월 들어서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벌써 4월 들어 4거래일 말에 한 6,40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수 1,700에서 1,800 구간에는 추가적으로 대략 한 8조 5천억 원 정도의 수익증권 매물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점이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기존 주도주는 순고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이목재, 화학, 철강금속, 통신, 음식료 및 보험 업종 등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시총별로도 대형주 대비 중형주와 소형주의 지수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난 밤에는 해외에서 좀 조용하게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런 해외 증시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주는 당분간 좀 경제 지표가
증시 영향이 높은 경제 지표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 그 N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더불어 소비자 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증시 영향력은 높지 않는데 다만 이제 소비자 신용 지표는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2월 소비자 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가 일단 한 13억 달러 정도로 플러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은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 대출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후 신용 경색으로 소비자 신용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 1월부터 그 논 리볼빙 부분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위험자산 선호 강화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미 국제 유가가 배럴당 87달러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강화와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2분기가 전통적으로 유가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 및 상품 가격 강세는 지속될 거고 이미 경계 수준에 이른 점에서 당분간 좀 주의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쪽으로 많은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대 95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증시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2분기와 3분기 모두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이제 4월 13일부터 이제 포스코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좀 다수 나올 걸로 전망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증시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면 당분간은 아무래도 수급과 실적을 모두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도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업종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와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높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증권, 은행 등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해운 항공 업종의 비중 확대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디어, 건설, 에너지, 전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실적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존의 주도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고 해운이라든지 증권 금융 쪽도 한번 잘 살펴보라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당분간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제하면서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정부가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풍력, 2차 전지, 유기농 식품 등 녹색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을 분석해 단계별로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 특성별 지원 정책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7월 말까지 중소기업 3만 개와 성공기업 400개를 규모별, 사업 경력별, 특성별로 나눠 성장 정체 구간과 애로사항, 정책의 유효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는 벤처 투자를, 신용 보증 확대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기술 금융과 R&D 투자, 생산 구조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직접 금융,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로 맞춤화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확대 방안으로는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 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당정은 아울러 미소금융재단의 지역 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7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1월 초보다는 15.4% 오른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1월보다 16.7% 오른 1,080만 원을, 서초구도 24.6% 상승한 1,016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송파구도 같은 기간 33.7% 오른 861만 원이었습니다. 학군 수요가 형성되는 서울 강남권과 광진구 등이 전세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국민은행과 NHCA 자산운용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물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서명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물정보 공개 프로젝트란 상장사들의 물 사용과 관련된 회계, 물관리 개선 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젝트로 국민은행 등은 기업이 공개한 물 경영 보고서를 투자 지침서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12일부터 5월 말까지 고객 맞춤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특정 상품에 3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IBK투자증권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IBKS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구미와 안산 등 공단 내 중소기업 현장을 IBK투자증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은 내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에셋맵스 타이거 상장지수 펀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전략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726포인트, 코스닥이 510포인트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이 수급상에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5,6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순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듯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존 주도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내일장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 전략,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